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공대생의 이메일과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송숙기 작가의 돈이 되는 글쓰기를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공대생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이메일을 쓰게 될 거고 또 수많은 자기소개서를 쓰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것인가, 그리고 취업했을 때 어떻게 이메일을 잘 써서 성과를 보여주고 성과를 달성할 것인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 상당히 여러분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메일 정말 많이 쓰죠. 네, 정말 이메일만큼 직장인들에게 의사소통의 방법이 되는 것만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메일은 영원할 것이다.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대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이메일은 소통 내용을 저장하고 또 과거의 내용을 재확인하는데 탁월하기 때문에 그 이메일을 업무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이메일을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한 것이 단번에 파악이 됩니다.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유능한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주목할 만한 사람인지, 혹은 더 알 필요가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이메일 하나만 보더라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메일을 잘 써야겠죠. 여러분 이 이메일에 있어서 어떤 형식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누구누구님께, 요거 안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누구님께, 교수님께, 선생님께, 뭐 아버지께, 또 누구 친구에게,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여러분 편지 쓸 때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단지 이메일은 횟수가 많아지고 좀 더 쉬워졌다 뿐이지, 이메일은 일렉트로닉 메일이잖아요. 그래서 전자우편입니다. 전자편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으로 쓸 때 편지와 똑같은 예절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님께 하고 이메일의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인사를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단번에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메일을 마무리할 때는 감사합니다 라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인사를 하고, 뭐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아무개 드림, 요 말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뭐 누구 드림, 이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썼다고 해서 이거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메일의 내용을 어떻게 쓸 것이냐 했을 때 GISA를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GISA, 기사. 이메일은 기사로 써라. 자, 어떻게 쓰냐. greeting, 간단한 인사입니다. 다짜고짜 누구누구님께 뭐 3월 10일까지 무엇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간단한 인사, 다짜고짜 본론부터 들어가지 마세요. 특히 이런 학생들 많습니다. 교수님께 뭐 출석이 안 됐습니다, 반영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받으면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무조건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소개를 해라. 이메일을 쓰는 사람, 저는 무슨 과목을 수강하는 몇 학번 누구누구이며 제가 이메일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 용건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용건을 말하는데,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무슨 교과서에 있는 3-1 문제에 A라는 내용이 이런 뜻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쓰고요. 마지막으로 A, 액션. 무엇을 언제까지 피드백하기를 바라는지. 네, 교수님, 네, 언제까지 알려주실 수 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떤 예의를 갖춰서, 물론 상급자에게 하면 더 필요할 거고, 동료에게 할 때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의를 반드시 갖춰라. 그리고 내용에서는 기사의 방법으로 Greeting, Introduce, Subject, Action, 네, 이런 방법을 기억해서 여러분 이메일을 작성하기를 꼭 바랍니다. 회사에 가면 여러분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메일을 썼는데 이상하게 썼어요. 인사도 안 쓰고 마무리도 안 하고, 그러면은 얘는 뭐 배운 거야, 이런 생각을 상급자가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때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학 시절에 이런 소소한 부분도 배워놓는 것이, 갖춰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메일을 받았을 때 골든타임은 회사 내에서는 30분 안에, 내가 보고 나서 30분 안에 회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외에서는 하루 안에 회신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이메일에 답장을 하기 위해서는 한 3일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래도 답장을 먼저 보내는 게 좋습니다. 이메일을 잘 수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3일 정도가 예상이 돼서 6월 20일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답변을 보낸 후에 그 예정일 안에 제대로 된 회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이메일 회신의 골든타임이고, 업무 성과를, 여러분의 업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이메일 더 잘 쓰기에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대1대1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한 통의 이메일에 한 가지 주제와 요청 사항을 담아서 한 명의 수신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0명의 수신자에게 보내면은 회신율이 5% 밖에 되지 않지만, 한 명의 수신자에게 보내면 회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나를 비싸게 파는 글쓰기 기술입니다. 자기소개서. 나를 소개함으로써 나를 사갈 수 있도록 나를 소개하는 글이죠. 네, 어떤 광고회사에 이렇게 문구를, 타이틀을 적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24명입니다. 그랬더니 광고회사의 어떤 특성이 있겠죠. 광고회사는 어떤 독특한 발상을 하는 사람, 또 튀는 사람,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찾죠.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들이 이거 뭐지?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 어느 회사나 다 통하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력서나 자기소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뭐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만나보고 싶게 만들고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데, 거기서 이런 눈에 띄는 말, 귀에 쏙 들어오는 말, 이런 말로 나를 잘 포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남 일녀 중에 장남으로 충청남도 어디에서 태어나서 성실하신 부모님 밑에서 정직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면은 채점관들은 그 단락을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일말의 호기심마저도 사라지게 하는 이런 어구입니다.
네, 자기소개서는 자기 자랑의 경연장이 되어야 하지만 밉지 않게 자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밉지 않게 은근하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가치를 수치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은 어떤 조직입니까?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하는 조직이죠.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조직이죠. 그래서 그 기업의 언어는 돈이죠. 돈. 그리고 이 돈은 숫자로 나타납니다. 숫자. 그러므로 이 기업의 언어가 숫자이기 때문에 나도 같은 언어를 사용해야지 기업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은 기업 사람들이랑 대화가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나의 가치를 수치화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다. 잘 팔리는 책을 쓴다. 이것을 수치화하면은 나는 무슨 책을 출간하여 네이버 베스트셀러에 뽑혔다. 이 책은 출간 한 달 만에 1만 부가 팔렸다. 이러면은 나의 가치가 수치화돼서 정확하게 어필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가급적 눈에 더 띄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가치를 수치화할 때도 눈에 조금 더 띄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용을 2천만 원 절감했다. 이것과 전년 대비 35% 절감했다 했을 때 2천만 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전년 대비 35%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35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또는 전년 대비 7%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도 이런 액수가 좀 크기 때문에 좀 더 영향력 있는 눈에 더 띄는 그런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네. 다음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임팩트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A라는 일을 할 때 B를 함으로써 C를 이루었다. 어떤 자랑할 만한 일을 그저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가져온 의미와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나는 편집장으로 일할 때 광고 수주에 기여하는 콘텐츠 기획에 탁월한 기능을 발휘했다. 이렇게만 쓰면은 이거 뭐 얼마나 잘했다는 거냐 궁금증이 남게 되죠. 그것을 수정한다면 나는 편집장으로 일하는 동안 특집호에 별책 브로그 기획했고 이를 통해 광고료를 1억 원을 추가 수주를 했다. 이렇게 임팩트 있게 결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자기소개서는 짧게 내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나의 스토리를 써야 되죠. 그럼 스토리를 쓸 때 어떤 포맷을 쓸 것인가? 아까 이메일 쓸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사였죠. 자, 스토리를 쓸 때는 스타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스타죠. 네. 첫 번째, 시츄에이션, 상황을 말하고, 타스크, 맡은 일, 그 상황에서 내가 맡은 일, 액션,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리절트,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는가.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회원으로 있던 영어 동아리는 신입생이 4명밖에 들어오지 않아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신임 회장으로 뽑히면서 동아리를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가 신입생이라면 왜 들어오고 싶을지 생각해 보고 우리 동아리의 수평적 분위기에 끌릴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장점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덕분에 한 학기에 13명의 신입생이 입회해서 전년 대비 600% 신장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임팩트가 있죠. 구체적인 수치가 있고 이런 성공 스토리의 상황과 일, 행동, 결과, 스타 포맷을 사용하니까 굉장히 잘 뭔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링크드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회사는 비즈니스 관련된 사람과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회사입니다. 여기서 자기소개서를 2억 건 이상 분석을 해보니까 누구나 다 싫어하는 단어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이렇습니다. 혁신적인, 나는 책임감이 있다, 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졌다, 나는 분석적이다, 창조적이다, 조직적이다, 효과적이다, 의욕적이다, 폭넓은 경험을 가졌다. 이런 말들은 누구나 다 싫어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을 되도록 쓰는 것을 지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면접관이 그것을 다 읽어보질 않습니다. 누가 보느냐? AI가 봅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의 자기소개서가 10,000건이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어떤 그룹에 신입사원 공채를 했는데 300명을 뽑는데 1만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분석을 하려면, 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매기려면은 인사팀원 10명이 7일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AI는, 인공지능은 8시간이면은 이 일을 다 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AI 면접관은 지원자가 자주 쓰는 단어, 문장을 통해서 지원자의 가치관과 특징, 장단점, 적합한 직군을 파악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롯데그룹이라는 곳에서 그 채용을 담당하는 어떤 상무님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 심사에 AI를 도입을 했나? 심사위원의 컨디션이 아침에 다르고 점심 때 다르기 때문에 공평성을 항상 유지하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세부 채점 방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문맥과 상관없이 특정 단어를 자주 언급하는지를 봅니다. 아까 링크드인에서 알려준 그 누구나 다 싫어하는 단어들 한 10개 있었죠. 열정이나 패기, 성공에 대한 집착, 그런 단어다. 이런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되면 면접관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AI가 자소서를 평가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One source, multi-use. 이건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하나 내가 잘 써놓습니다. 그러면 A그룹 했을 때는 여기만 바꾸고 B그룹 했을 때는 이것만 바꿔서 아주 그냥 생산해내는 거죠. 그것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잘 쓰는 자소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했을 때 사람이 평가할 때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자소서는 본인이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비전을 제시하고 회사의 비전과 연관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AI는 이 세 가지 항목, 경험과 자기 비전과 회사의 비전, 이 연결고리가 일치하는지를 일관성 있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떨어지는 지원자가 있습니다. 맞춤법 틀린 사람, 그리고 베낀 사람, 핵심이 없는 사람, 회사 이름이 다를 때, 사람 이름이 틀릴 때, 이 사람은 무조건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메일의 포맷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기사 포맷이 있었죠. Greeting, Introduction, 그 다음 Subject, Action. 네, 이 부분, 그리고 예의를 갖춰라 하는 부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가치를 수치화하는 것, 그리고 스타 포맷이었죠. 네, Situation, Task, Action, Result죠. 그리고 자소서는 본인이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회사와 연관짓는 일이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공대생의 글쓰기, 이메일과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제대로 된 글쓰기를 해서 여러분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